네, 메르스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국민적 공포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재봉 문화평론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확진자가 이제 95명으로까지 늘었는데요. 이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이 감염자가 생겼다고 그러고 뭔가 좀 불안합니다. 이게 위기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에서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좀 국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예. 한번 좀 짚어보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1명이 확진이 됐고요. 예. 여의도 성모병원에서도 1명, 그리고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에서 2명, 이렇게 총 대형 병원에서는, 수도권 대형 병원에서는 4명이 이제 새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개 병원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형 병원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죠. 서울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거든요. 예. 이런 병원이 또 포함이 되면서 큰 병원이라는 거는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평택 성모병원에서 이제 좀 옮겨져서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도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이게 뭐 서울 도심이기도 하지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라는 점 때문에 이게 그럼 더 많이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예. 나왔던 거고, 그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가 돼서 비슷한 수준으로 왔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그 삼성병원을 넘어서 이제 그 아산병원이 또 다른 또 3차 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좀 살펴보면요, 이제 아산병원에서 92번 환자입니다. 이제 응급실 입구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살 남자분인데 지난달 26일에 6번 환자, 지난 1일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께서 이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응급실 입구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대면을 하게 됐고, 예. 여기서 이제 좀 옮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한 그 6번 환자분께서 지금은 28분 정도 병원에 왔다가 가신 걸로 CCTV 판독 결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중에서 한 10분 정도 접촉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지금 가장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0분 접촉만으로 가능하냐라는 부분에서 그렇죠. 굉장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국민들 더 크게 우려하는 거를 조금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있다가 다음날 오프였다고요. 바로 오프를 네. 했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이제 그분이 확진이 나면서 바로 격리가 됐고, 그리고 그러니까 28일에 이분이 이제 격리가 된 거죠. 자가 격리가 됐는데, 예. 이제 그 지난 8일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는 어쨌든 그 잠복기 때는 이제 전염이 안 된다고 예.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산이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6번 환자분께서도 여기에 입원을 하셨던 게 아니라 간단한 문진만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크게 번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건당국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이제 늑장 대응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감염병 위기 단계가 총 4개의 단계가 있죠. 관심 단계가 있고, 주의 단계가 있고, 경계 단계가 있고, 심각 단계가 있습니다. 이 예. 4가지 단계 중에서 메르스 바이러스는 지금 주의 단계로 2번째 단계죠. 그런데 예. 주의 단계지만 문현표 복지장관은 3번째 단계인 경계 단계 수준에 준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 총리 대행은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 단계로 얘기를 하겠다. 심각 단계로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정부 내에서도 보면 최 총리 대행 말하는 것과 문영표 복지부 장관 말하는 게 다릅니다. 뭐 그 정보의 미공개 원칙을 고수했던 것이 바로 문영표 복지부 장관인데, 예. 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을 옆에다 세워두고 예. 최 총리 대행이 기자회견하면서 바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식의 정부 내에서 정보에 대한 또 대처 방법에 대한 이런 그 모든 방법들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제 이 4가지 단계 중에서 지금 예. 2번째인 주의 단계인데, 예. 최 총리 대행 말대로 심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계 단계로 끌어올리고 실제 대처 방법은 심각 단계, 가장 극심한 방법으로 정말 초강력 대처를 해서 애초에 이렇게 사실 한 명이 바이러스 보유자 한 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애초에 강력 대응을 해서 초기에 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위기 대처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계속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어설프게 대처를 하지 마시고 가장 강력한 방법의 대처를 하면 좋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그 의견이 뭐냐면, 예. 우리가 수준을 주의해서 경계로 왜 올리지 않느냐. 올리면은 국가의 격이 떨어진다.
국가에 대한 명예가 실추된다 그러는데 이미 명예는 실추될 대로 실추됐어요. 예. 어제 그저께 뉴욕타임즈 만평을 보면은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 김정일이 이제 북한 그 경비 초소에서 있어요. 남한에 메르스가 있다라는 종이 쪽지를 들고 그리고 이제 경비 초소원이 저쪽에 휴전선 아래서 뭐 가방 들고 오는 사람이 보여요. 아, 수령님, 탈북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평이 실려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예. 이렇게 이미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초강력 대처를 해서 정말 세계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뭐 경계나 심각 단계로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까지 쉽사리 높이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뭐 방금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가용 예산도 투입이 돼야 될 예. 거고 동원되는 인력들도 늘어나게 될 거고 예.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로 계속 유지했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대응은 크게 하고 있지만 예.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이 최초의 판단 미스를 했다라고 뭐 국민들에게 좀 심려를 끼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문영표 장관이 얘기도 했습니다만 예. 끝까지 인정을 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기반을 좀 살펴보면은 대체적으로 문영표 장관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스탠스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좀 과도하게 공포감을 갖고 과도하게 이제 경계를 하는 경향들은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론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게 또 좀 청와대일 거고 그리고 또 최경환 지금 총무위 대행일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네. 아무래도 문영표 장관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좀 주의 단계까지면은 충분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로 혹시나 불안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경계로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올렸어야죠. 올려서 예.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좀 최경환 총리 대행의 얘기를 좀 풀어보자면은 예. 모든 가용자는 총동원하겠다, 예산 총투입하겠다, 무조건 이번 주 내에 맞겠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청와대의 그런 영향 이런 것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 그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적으로 불안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네.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인파가 사실 많이 몰렸던 장소에 한 번쯤은 다들 가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만큼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 네, 그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이 정말 썰렁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지금까지 메르스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보면은 예. 전부 다 병원 내 감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사회 감염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서 또 세계 최고의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이 메르스는 동물성 바이러스예요. 동물들 사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지 인간들 사이에 전염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병원에서 응급실 안에서는 감염이 되는가? 이게 폐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폐에서 기침을 아주 크게 해봤자 이 바이러스 방울이 많이 가야 2m 아니면 1m 안에서 떨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열기 위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서 뽑아내다 보니까 이게 기말이 되어서 분말이 되어가지고 흩어지다 보니까 병원 내 응급실 안에서 감염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사에 감염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많은 대중이 모인다고 해도 직접적 감염 우려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사스보다 굉장히 전염 우려가 적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도 메르스가 들어왔을 때 사스보다 감염이 적기 때문에 크게 네. 걱정할 것은 못 된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메르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이러스 자체를 차단해서 그 질병을 쫓아내는 것. 두 번째는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일으킨 심리적 공포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 근데 정부는 여기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스와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쟁에서 예. 국민들의 심리적 공포가 극대화된 것은 정보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만 그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예.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그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실제 이상으로 과장돼서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공연 예술계 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극장가 썰렁해지고 또 많은 다중들의 집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일상생활 자체의 영위가 불가능할 정도고요. 제가 있는 근처에 약국에 가서
이 마스크를 봤더니 마스크가 예. 없어요. 동이 났어요. 맞아요. 정말 아주 그 허름한 거 하나 있을 정도고 소위 95%를 막는다는 N95 마스크 같은 경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손 세정제조차도 없고 없어요. 일반 기관에서 이제 예전에 2009년에 신종플루 할 때 그 창고 속에 잠재워놨던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쓰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근데 사실 메르스는 물론 충분히 주의해야 되지만 예. 그렇게 우리가 끔찍하게 공포를 가질 정도의 전염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차분하게 제대로 정부의 시스템을 가동해서 대응하면 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사망자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입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득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다 보니까 결혼식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지인 한 명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좀 내달라라고 좀 부탁을 하면서 예. 왜냐하면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 이제 고령자분들이 가장 많이 좀 모이시기도 하고 지방에서도 어르신들 많이 올라오시고 네. 또 아기들도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꺼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썰렁한 것도 문제지만 이게 식사 정해놨다가 남으면 다 돈 낭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혼식을 사진을 찍을 때 친구들 와서 사진 찍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대행하기 해주는 하객 대행 업체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기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회자 예. 그리고 주례까지도 갑자기 일정을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원래 보려고 했던 사람들 보려고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그래서는 안 되죠. 결혼하는 분들인데 축하를 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나 결혼식 사회나 주례도 대행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요즘 일거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도 앞선 리포트에서 보여드렸는데요. 유치원은 휴업 중인데 어린이집은 현재 정상 운영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보낸 학부모들은 뭐 정부 지원금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게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이상부터는 교육부에서 관할을 하고 어린이집은 이제 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죠. 예. 관할을 하는 건데 일단은 어린이집 근데 지금 주변에서 살펴보면은 예. 어린이집도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예. 일단은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그럼 아이를 도대체 어디다가 맡겨야 되느냐로 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은 뭐 그렇게 좀 SNS상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은 네.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복지부에서 월에 11일 이상을 출석을 해야 이제 지원금을 20만 원, 40만 원 월에 20만 원, 40만 원 주는 걸 100% 지원을 하고 예. 하루만 빠져도 50%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출석 일수를 채워야 되니까 보내야 되는데 불안하다. 네. 왜 이걸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들이 계속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 일수를 채우지 않더라도 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7살짜리 애와 5살짜리 애가 있는데 예. 7살짜리 유치원에 가는 애는 네.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교육부 산하기 때문에. 예. 근데 5살짜리 더 어린 애는 와도 좋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헷갈리는 거죠. 아니 큰 애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더 어린 애가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린 애는 와도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교육부와 복지부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교육부는 휴교령을 내렸고요. 복지부는 어린이집 괜찮다고 하니까 예. 바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사불란한 정부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거고요. 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정보의 미공개 원칙 아니었습니까? 이제 예. 그게 최총리 대행 기자회견으로 뭐 전국의 모든 병원들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예. 거기에 국민들이 갖는 의구심은 이겁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안에 있었던 이른바 이익 집단들, 병의원과 관련된 이런 이익 집단들이 그 내부자들끼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감싸다 보니까 어차피 공개하면은 그 공개된 많은 병의원들이 피해를 입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익 집단 내부의 그런 논리에 따라서 예. 이게 공개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근데 사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해준 그 병의원들은 굉장히 착한 일,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희정
저 충남지사가 예. 메르스 환자 병원 그 치료해준 병원들에게 굉장히 고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예. 그 병원을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사실 병원장 입장에서 메르스 환자가 오면은 내보내고 싶어요. 치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맡아서 치료해준 병의원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존경의 뜻을 표시해야 되고요. 다만 예. 이것이 외부인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철저한 격리 그리고 안전시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주변에 아는 의사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 오히려 숨긴 게 더 큰 피해를 낳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바이러스 자체가 오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물론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며칠 정도 운영을 안 하면서 뭐 진짜 응급 환자에 대해서만 그리고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받지 않고 비워놓고 소독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았다. 오히려 지금은 약간 같은 편처럼 돼 있잖아요. 병원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돼 네. 있는데 사실 삼성병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또 다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예. 그들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메르스인지 아니 정부에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지.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서 다 조회할 수 있는 예.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한 건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분들께서는 오히려 그런 복지부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가 좀 늦었던 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 또 격리 대상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들이 겪는 불편함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격리 대상자들이 저희도 막 접촉을 막 하고 있는데 얼마 예. 전에 이제 좀 접촉이 돼서 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뭐 일단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았고 예. 이제 그 병원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보건소랑 전화 오면서 나오지 마라. 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가질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할 기간이 없었다라는 아, 거죠. 예.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예. 보니까 식료품을 사다 놓지도 못했고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도 못하고 예. 음식 배달을 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주변에 이웃들이 갖는 따가운 시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SNS상으로 돌 때 뭐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면서 막 갑자기 어느 학교 다니냐. 예. 학교에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예. 예. 이런 상황들이 그들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이게 정부 당국의 불신에 대해서 그게 약간 삐뚤어져 나가면서 예. 그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들은 또 국민들이 조금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나 문제는요. 예. 이 자가격리에 따른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빈곤계층입니다. 예. 일일 생계자들, 예, 하루 예.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격리해버리면 그들의 생활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충분히 책임져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제 대표적인 이 자가격리 실패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그 순창 할머니 사건입니다. 예, 예. 평택성모병원에 있다가 순창으로 내려간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혀 자가격리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못 받았는데 왜 나를 죄인시하느냐라는 예. 거고 또 하나는 좀 어이없는 건데요. 울릉도 나들이를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 근데 이분에게도 자가격리 통보가 제대로 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원래 그 개모임 해가지고 신나게 울릉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막 추적해가지고 울릉도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격리하라고 하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진작 얘기를 했으면 모처럼 마음먹고 온 이 울릉도 여행이 순식간에 망쳐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을 같이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따로 한 사람만 옮기다 보니까 왕복 뱃사 기름값만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정말 더 늦었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정부가 완벽하게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될 건데요. 여전히 이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컨트롤 타워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도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다,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다, 아니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이 비상대책기구가 컨트롤 타워다.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상대책기구는 있습니다만 최종 예. 책임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제 소위 박원순 시장이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에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예. 자, 이제 메르스 서울시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한 게 차라리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에 대한 물론 책임지겠다고 말한 그 뒤처리 어떤 뒤를 생각해 보면 감히 할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지금이라도 총리실이건 어디건 자, 메르스의 국가적 위기에
최종 컨트롤 타워는 나다. 예.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각오로 정말 선두에 서서 누가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막 소총 들고 여기저기 그 적을 향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장수가 누군지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예요. 예. 여전히 아직도 예전보다는 나아졌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일사불란하다. 이런 느낌을 국민들은 못 갖고 있는 겁니다. 글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어제 입장을 충분히 발표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 기자, 컨트롤 타워는 공식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일단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뭐 병원 폐쇄권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 TF가 되지 않을까 뭐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은 뭐 컨트롤 타워가 부재도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평론가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이 불신을 갖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계속 방역망에 구멍이 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책임을 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더 이상 허점이 나타나지 않게. 예. 그러니까 이전에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던 전파력이 높지 않다 그랬다 깨졌다가 또 깨지는 것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어서 계속 빠져나가는 환자가 생기거든요. 76번 확진자 같은 경우도 삼성병원에서 분명히 접촉이 있었고 그거를 그러면 격리대에 분명히 포함이 됐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빠져나가서 노양병원이랑 대학병원이랑 거치고 나서 지금 그 건국대병원에서 확진 난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게 허술하게 한 게 드러나고 있으니까 네네.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 먼저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컨트롤 타워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예. 이제 청와대 비서실 내에 긴급대책반이 꾸려졌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병원 폐쇄 명령권을 가진 이 전문가 중심의 이제 테스크포스 팀이 꾸려졌어요. 그래서 예. 대한감염협회 이사장인 김우주 그 이사장이 이제 즉각 대응 팀장으로 돼 있는데 공동 팀장이 복지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병원 폐쇄 명령권, 민간 최고 전문기관 그리고 그 기구에 있는 분들에게 예. 최고 권위를 줬거든요. 예. 근데 공동 팀장이 복지부 차관이에요.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의 이게 예. 하위 기관인지 여전히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최고의 책임을 갖고 있는 최종 책임,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테스크포스 팀이 그 컨트롤 타워인지. 근데 그러면 복지부 차관이 공동 팀장이란 말이죠. 그럼 복지부 장관이 책임자로 있는 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그리고 국민안전처 장관이 이끄는 범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애매모호하고 기능이 서로 중첩되고 네네. 서로 중복되고 충돌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가지치기가 있어야 예. 또 시스템의 어떤 일원화가 되어야만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혼선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메르스로부터 완치된 사람들도 나오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완치된 의사에 따르면 통증이 독감보다는 덜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에게 안심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예. 미열 정도가 있었다 초기에 예. 미열 정도가 있었고 근육통이다. 근데 이제 근육통이라는 게 이제 다리 쪽에 조금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욱신욱신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몸살처럼요. 예, 그 정도라고 예.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상 초기에 나타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치료를 받았고 그랬기 예. 때문에 나는 그렇게 증상이 심한 편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예. 초기에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평론가님도 말씀하셨지만 병원을 공개하고 알고 사람들이 뭔가 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개연성이 있어야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의심을 할 필요도 있지만 개연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먼저 병원에 나 있는 것 같다. 보건소든 연락해서 내가 접촉을 했었고 그때 병원에 갔었는데 예. 이런 증상이 있다라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문영표 장관도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그 해당 기관에 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락을 달라라고 국민들에게 도움을 얘기하면서 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실패였음을 자인을 하게 됐죠. 그 마지막으로요. 저도 이제 그 공공 장소에 나가서 여러 그 시민들을 보기도 하고 뭐 지하철 탔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요즘엔 기침 한 번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흠칫흠칫 놀라곤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거나 소매로 막지 않는다거나 어떤
지금 충분히 정부가 아니라 이제 대처법을 알려주고 예방책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개개인들의 협조 이런 게 또 안 따라주면 사실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협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기침을 할 때도 예. 우리가 정말 최소한 입을 막고 아니면 손수건이나 휴지로 막고 기침을 하는 이런 평상시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예. 그냥 특히 엘리베이터처럼 이렇게 좁게 폐쇄된 공간에서 아유, 그럼요. 그냥 턱 기침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도 정착이 돼야 되겠고요. 분명한 것은 메르스는 아주 위험하지만 예. 그러나 인간 사이에 공기 중으로 전염되는 그런 무서운 전염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심리적 공포가 극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정부의 그 초동 대처 잘못에 따른 것이긴 합니다만 예. 국민들께서 충분히 주의해야는 되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위축될 정도로 그러면 우리 경제가 손해가 됩니다. 지금 최소한 메르스 때문에 3개월 이상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예. 2003년 홍콩의 예를 보면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심리적 공포를 극복해서 스스로 이겨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만 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그리고 인간 건강, 국민 건강에 미치는 이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서로 간의 어떤 그 건강 예절 그리고 또 지나친 공포 이런 것들을 억압을 해야 되겠다고 막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스스로 조심해야 할 부분들까지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재봉 문화평론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